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과실상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실상계는 시험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지문에 하나씩 출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트에서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 시간에 표현대리 책임과 관련해서 효과 보면서 물어봤죠. 과실상계 범위가 적용되냐? 안 된다. 그렇다면 과실상계가 뭘까? 근데 여러분이 과실상계라는 표현은 들어봤죠? 여러분 이제 자동차 면허증이 다 하나씩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자동차 운행하는데 자동차 운행 중에 사고가 나면 이제 손해에 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 과실 비율을 따지죠. 즉 그 얘기는 과실 비율을 따진다는 얘기는 각자의 과실의 비율에서 손해 배상의 손배 책임을 분담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규제의 변명은 강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손해의 공평한 분배.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답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과실상계라는 겁니다. 법 조문에 과실상계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상계는 어떤 경우냐? 출발점은 두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계약에서 출발하는 경우, 계약관계, 그리고 계약관계 없는 경우입니다. 계약관계를 볼까요?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권리 의무 관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채권 채무 형태가 됩니다. 즉 계약을 전제로 하게 되면 권리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되면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채권 채무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효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아니면 계약을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 나중에 배웁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발점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전제입니다. 유효하게 성립됐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있는 거고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한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해제는 하지 않는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손해와 이 손해의 액수는 다릅니다. 그 부분은 시험에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이 큰 틀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와 이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이 금전입니다. 자, 결국은 채권자의 보호수단이 되는 거죠. 채권자의 보호수단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결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지급해야 할 배상할 손해액을 제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도 이 손해 발생이나 아니면 확대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손해액을 조절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3쪽에서 과실상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닌 경우에 이제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는 뭐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틀리죠. 계약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야 합니다. 기책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는데 위법성에 있어서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추정돼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체가 사실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한 요건이 있는데 불법행위도 50조 이하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어떤 개념이겠죠? 계약관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개념이겠지만 여기는 가해자, 피해자란 개념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로 이루한 손해배상을 책임지려면 어떤 요구면 뒷책사유 필요합니다. 기책사유, 그 다음에 위법성,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이 위법성이나 기책사유에 따른 어떤 입증 책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증명 책임은 좀 달라지는데 거기는 시험을 해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손해는 금전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과실이 있다면,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도 과실이 있고 손해 발생의 확대 원인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해서 손해를 분배시키는 게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불법 행위도 763조의 과실상계를 규정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출발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공평의 원칙에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과실상계를 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실무적으로도 과실상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기출침을 보면 계약의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는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 해제든 아니면 하자 담보 책임이든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 부분에다 곳곳에 과실상계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여기지만 이건 시험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이 자체에서 묻지는 않아요. 과연 이러한 공평의 원칙에 따른 이런 규정이 있으면 되는데 이런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 공평의 원칙이라는 손해 공평하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라는 원칙에 맞춰서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걸 묻는 게 간혹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과실상계.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이 출발점입니다. 근데 손해를 배상하는 수단은 뭐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아니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그 이에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손해배상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다 손해배상은 금전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출발점 문제 과실상계는 여기서 출발됐습니다. 손해의 공평한 타당한 분배에서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적용 범위, 이게 이제 시험 출제 범위입니다. 법률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 법률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와 구별되죠. 어떤 거죠?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거고,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예컨대 매매계약이라면 매매계약에 따라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 그리고 매매대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냐? 그렇지 않다. 즉 계약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같은 무과실 책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있냐?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법이 정한 책임이고, 자, 하자 담보 책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책임이고, 이 책임의 성격은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는 다 기책사유를 요합니다. 즉 고의나 과실을 요합니다. 즉 행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 의미는 행위자에게, 매도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부담하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과실이기 때문에 개념상 과실상계는 과실을 존재하는 거거든요. 채무자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도 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은 준용될 수 없지만 또 하나 이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하자 담보 책임의 성격을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보고서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과실규정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시험 출제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과실상계 규정인 396조는 준용될 수 없다. 직접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어떤 원리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걸 물을 수 있습니다. 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396조는 채무불이행에서 나온 거거든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귀책사유,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과실 규정은 무과실 책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밑바탕에 있는 공평원칙, 공평의 원칙에 따라 입각하여 하자 발생 및 확대 가공한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과실상계 규정이 직접 준용될 수는 없지만 이 표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에 입각해요? 근거가 공평의 원칙. 법령이 아니라 과실상계 규정을 법이 과실상계 규정을 적용은 입법 취지 396조나 763조를 만든 그 배경인 공평의 원칙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떠한 논리로 이게 인정되는지는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계약이 해제되면 무효 취소와 마찬가지로 계약이 있으면 채권 채무 관계 발생하고 채무자는 자신의 이행을 급부를 이행하자입니다. 근데 급부를 이행했는데 그 계약이 해제가 돼서 효력이 없어지면 중고 돌려받는 관계가 성립되는데 우리 민법은 741조 이하의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계약 해제의 경우는 특별 규정으로 뭐요? 특별 규정으로 548조를 적용하겠습니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분의 상한을 보니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중고 있으면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 이해관계에서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중개에 있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서로 돌려주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과실상계 법률에 적용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계약 해제의 경우는 548조라는 원상회복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741조에 의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하고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배웠던 4번으로 표현대리인 책임. 이 표현대리 책임이 있으면 효과가 뭐죠? 무권 대리지만 125조, 126조, 129조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효과로서 유권, 대리권이 있을 때 발생하는 똑같은 어떤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된다는 본인에게 그 법률 행위에 따른 효과가 기속되는 효력이 있죠. 그 경우에 그러면 급부에 따른 이행의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래의 급부 이행의 문제인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 책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네 가지는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특히 2번과 4번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3번 그리고 3번이 자주 출제되고 1번은 자 가끔 출제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실상계편 살펴보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이 파트나 이 파트 가면 다시 한 번씩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잠깐 쉬었다가 계약의 묶음들이 보겠습니다.